지정학적 리스크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 그 판도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거 에너지 안보에만 급급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관망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 재편의 촉매제는 워싱턴의 패권이나 모스크바의 야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변곡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궁 아이와 같은 하이테크 요격 체계가 다자주의 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며 척박한 사막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선 비대칭 전력의 전이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고착화된 서구 중심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며 기술 주권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입니까? 아니면 중동의 질서를 재편할 새로운 군비 경쟁의 서막입니까? 화려한 K-팝과 반도체 신화의 이면에는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수출 품목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현대전에 침묵하는 설계자로 부상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비대칭 전력 확보를 위해 갈구하는 정밀 유도 기술이 바로 우리 손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무기 시장 질서는 이제 폐기될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K-미사일 체계는 전통적인 초강대국들의 기술적 위상을 압도하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할 것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세계 4대 방산 강국, 이른바 G4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은 단순한 통계치가 아닌 동북아의 변방에서 글로벌 안보의 중심축으로 이동하는 국가적 위상의 대전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존의 방산 패권국들을 뒤처지게 할 역사적인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세력의 군사산업 복합체들이 한국이 주도하는 이 거대한 기술적 쿠데타의 파고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전장은 한반도를 넘어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으로 확장됩니다. 이름하여 사막의 K-방산 증강. 이것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선 지정학적 세력 균형을 재편하는 고도의 체스 게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제 서구권 무기 체계의 일방적 의존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건네는 막대한 오일머니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K-미사일 기술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증표입니다. 천궁 I를 비롯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층 방어 체계 계약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중동 안보의 공백을 메우는 침묵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우 단위의 천문학적 수준은 단순한 재무적 성과를 넘어 서울의 위상을 단순한 하드웨어 공급자에서 전장의 판도를 규정하는 최상위 전략적 국방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미러 양강 구도의 무기 체계가 중동 내에서 그 영향력을 서서히 상실하고 있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동의 강대국들은 수십 년간 유지해온 미국과 러시아의 전통적 군사 생태계로부터 이탈하여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요, 단순한 구매를 넘어선 기술적 유연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결합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해답은 한국형 요격 체계가 지닌 모듈화된 확장성과 압도적인 가성비에 있습니다. 이는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신속한 실전 배치를 가능케 하는 K방산만의 독보적인 비대칭 경쟁력입니다. 과거 에너지 안보에 목매던 한국이 이제는 첨단 방산 기술로 그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원 종속 관계에서 기술적 상호 의존 관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 수출은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변동성이 극심한 중동이라는 단층선 위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레버리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열광하게 했을까요? 이제 K방산의 결정체, 천궁 일화의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천궁 II, 즉 MZM의 핵심 구조입니다. 다기능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발사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의 정수죠.
정밀 유도 장치와 hit to kill 방식의 직접 타격 메커니즘은 적의 비대칭 위협을 무력화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결합이죠.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 본질로 들어가 보죠. 정군도의자, 즉 M-SAM 시스템이 왜 패트리어트나 러시아의 S-400이라는 거대 담론 사이에서 실질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었을까요? 구매자 입장에서의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제약사항들이 존재하죠. 패트리어트의 획득 및 유지 비용은 국가 예산의 탄력성을 저해할 정도로 무겁고, S-400은 도입하는 순간 서방 진영과의 안보 협력 체계에서 이탈해야 하는 치명적인 기회비용을 요구합니다. 반면 천궁 아이아는 압도적인 가성비는 물론 현존하는 최고 난도의 요격 기술인 hit to kill, 즉 직접 충돌 방식을 완벽히 구현해 냈습니다. 단순 파편 폭발이 아닌 고속의 운동 에너지를 활용해 적의 탄도탄을 궤도상에서 직접 타격하여 무력화하는 이 물리적 정밀함이야말로 K방산이 제안하는 기술 주권의 핵심입니다. 천궁 II의 핵심은 단순한 요격이 아닌 hit to kill, 즉 정밀한 직격 파괴 기술에 있습니다. 파편형 탄두의 한계를 넘어 운동 에너지만으로 목표를 무력화하는 이 기술은 지역 방어 체계에 있어 전례 없는 자원 효율성을 제공하죠. 하지만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에 열광하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적 리스크의 부재입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하드웨어의 사양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 이전 정책과 방산 주권의 보장입니다. 기존의 서방 강대국들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설계도를 등 뒤로 감추는 폐쇄적 다자주의에 머물 때 한국은 파트너십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현지 생산권 부여와 과감한 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은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유연성을 보여주며 중동의 국방 자립화를 돕는 유일무이한 전략적 동반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세워지는 이 생산 기지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이전을 넘어 상호 운용성을 전제로 한 가치 사슬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K방산은 단순한 무기 소비를 넘어 자국 내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적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이제 미사일의 미시적인 재원표에서 시선을 거두어 더 거시적인 판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기들이 배치되는 현장의 복잡한 함수 관계입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미사일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존 강대국들이 외면했던 지정학적 공백을 메우며 지역 내 세력 균형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역 권력 균형의 재편.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중동의 안보 아키텍처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죠.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피벗 투 아시아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수십 년간 중동을 유지해온 안보의 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인도 태평양으로 재배치되자 중동 내 기존 안보 아키텍처에는 치명적인 억지력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죠. 이 틈을 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무인기와 소형 미사일을 동원한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전력의 위협은 정밀 타격 능력이 부족했던 영내 국가들에게 단순한 군사적 긴장을 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실존적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천궁 I 기반의 다층 방어 체계가 중동의 새로운 안보 표준이자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정밀 타격 및 요격 기술은 단순한 무기 체계 그 이상입니다. 이는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 위협인 드론대에 대항하여 최적화된 현존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드킬, 억지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제 특정 강대국에만 의존하는 단극 체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단일 안보 우산이라는 과거의 공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기술과 정치적 실리를 모두 챙기는 다자연계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 핵심 변수는 바로 기술적 신뢰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주권 국방 전략의 중추적인 척추 역할을 맡으며 중동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방위산업 기지는 이제 단순한 자국 방어를 넘어 글로벌 안보 수요를 충족하는 거대한 군산복합체로 진화했습니다. 쉼 없이 가동되는 생산 라인은 K방산의 압도적인 제조 역량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현장입니다. 이러한 중동의 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내수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지향적 패러다임과 완벽한 전략적 정합성을 이룹니다. 과거 우리가 중동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수입하며 경제 성장을 일구었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지켜낼 최첨단 안보 자산을 역수출하는 상호 호혜적 안보 동맹의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한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해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을 상쇄하고 중동 국가들은 기술 이전이 수반된 안보 방패를 얻어 주권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전략적 교환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수출 성과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시 마주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치명적인 비대칭 위협인 북한의 존재가 강력한 기술 발전의 동인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토록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유도무기 체계와 미사일 기술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방산 지형을 재편할 수 있었을까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 즉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 중인 수천 문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이라는 가공할 만한 위협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에 상존하는 비대칭 전력 위협이 한국의 방위산업을 생존을 위한 극한의 임계점까지 밀어붙인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초단위로 날아오는 가상발사체를 요격하기 위해 밤낮 없이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7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긴장도가 높은 수도권 방어라는 난제를 해결하며 다듬어진 이 기술력은 이제 중동과 같은 복잡한 분쟁 지역에서 생존을 위한 최적의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고강도 대치 상황에서 단련된 기술적 정교함이 중동의 거친 사막 지형과 산발적인 비대칭 위협이라는 변수와 정확히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이 완벽히 일치하는 순간이죠. 역설적이게도 평양의 상시적 위협이 대한민국에게 중동의 고질적인 안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열쇠를 쥐어준 셈입니다. 위협이 혁신을 강요한 결과물이죠.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살아남은 무기만이 얻을 수 있는 칭호, 바로 Combat Proven입니다. 방산 시장의 폐쇄적인 공급 체계 내에서 이 실전 검증이라는 브랜드 자산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선 절대적인 신뢰의 지표로 작용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방산 시스템은 단순한 수출품을 넘어 전 지구적 분쟁 지역의 안보 생태계를 재편하는 핵심 억지력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솔루션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공급을 넘어 실전 데이터로 검증된 체계, 통합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직면한 복잡다단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다자주의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연구소의 좁은 실험실에서 잉태된 국방기술의 씨앗은 이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황금빛 수출 동력으로 치환되어 우리에게 전례 없는 부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하게 뿌리내린 이 국방관계는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정비와 교육, 부품 공급망을 포함하여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야기할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수치를 확인해 보시죠. K방산의 가파른 수출 곡선은 대한민국 GDP 성장률의 새로운 엔진으로 작동하며 거시경제의 하방 경직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대외 변동성에 취약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한국은 독보적인 하이테크 무기체계 지배력을 통해 지정학적 위기를 경제적 기회로 치환하는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추격자를 넘어 게임의 판도를 재편하는 설계자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6 로드맵 글로벌 패권은 단순한 수치적 목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의 정점입니다. 수십 년간 변방에 머물던 대한민국 방위시 산업의 위상은 이제 퀀텀 점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10위권 밖에서 맴돌던 지표들이 이제는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죠. 우리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이 10년이 지나기 전 대한민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이른바 방산 빅4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전통적 강자인 프랑스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중국을 차례로 추월하는 이 장면은 한국형 시스템의 기술적 신뢰도와 지정학적 실용주의가 거둔 승리입니다. 이 원대한 포부를 현실로 만드는 핵심 동력은 중동 지역과의 지속 가능하고 탄탄한 파트너십에 있습니다. 단순한 판매를 넘어선 전략적 공생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것입니다. 단순한 자본의 유입이 아닙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의 국방 R&D 센터로 유입되어 기술적 임계점을 돌파하고 이것이 다시 고부가 가치 첨단 전력으로 환류되는 이 거대한 무한 동력의 선순환 루프는 우리 방산 생태계의 질적 진화를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이 오일머니 국가들의 안보 보증인으로서 장기적인 외교적 파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사건입니다. 과거 에너지 수급에 목매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동의 안보 정책을 자문하고 국방 설계의 핵심 파트너로 상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하던 전략적 자율성의 실현입니다. 이것은 문화적 매력에 의존하던 소프트 파워의 한계를 넘어선 국가 생존의 핵심인 하드 파워를 통한 외교적 승리입니다. K방산은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외교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기술의 빗줄기는 중동을 거쳐 유럽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서 글로벌 안보 지형을 주도하는 새로운 극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자강의 수단을 넘어 글로벌 지정학적 영향력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방산 수출의 호황 그 이상입니다. 첨단 미사일 체계의 수출은 하드웨어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신뢰를 담보로 하는 영향력의 수출이자 전략적 동맹을 공고히 하는 지정학적 예입니다. 천궁I와 같은 비대칭 전력의 성공적인 배치는 한국이 더 이상 에너지 수입국에 머물지 않고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안보의 공급자로 거듭났음을 증명합니다. 중동의 주권 국가들은 이제 강대국들의 가변적인 정치공학에 자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다극화 시대의 불안정성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초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적 정치 부대 조건은 이제 파쇄기의 몫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동반성장이라는 실리적 패러다임이죠. 원천 기술의 폐쇄적 독점이 아닌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화와 생태계 구축, 이것이 바로 K방산이 추구하는 공생의 지정학이 거둔 승리입니다. 천궁 IHI의 모듈러 설계는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전력화와 유연한 작전 전개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규격화된 시스템은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수 지원의 연속성을 제공하며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비대칭 전력인 드론 위협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에너지 인프라가 이제는 K방산이라는 견고한 방패 아래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비대칭 전력, 즉 드론 공격이 국가의 생명줄인 에너지 인프라를 초토화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안보는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생존 변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가치는 바로 국방 자주권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천궁 II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영내 강국들이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국방 자주권 확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 파트너의 자립을 돕습니다. 이러한 현지화 및 공동 성장 전략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 방산 선진국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 K방산만의 독보적인 지정학적 경쟁력입니다. 중동의 거친 사막, 그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묵묵히 그 위험을 드러냅니다. 모래폭풍이 거치고 나면 우리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재편된 글로벌 안보 지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바르샤바, 캔버라, 리야드, 그리고 아부다비까지 K방산의 벨트는 이제 대륙과 해양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한 이 정교한 다자간 안보 네트워크는 단순한 무기 공급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인 골드 스탠더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정학적 성과가 가져올 거시경제적 파급력과 대한민국이 선점할 미래 방위 산업의 패권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기술 수출 전략은 단순한 외화 획득 수단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가 위상의 수평적 이동이 아닌 근본적인 체급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거대한 전략적 안전판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 축을 장악하기 위한 고도화된 국가 생존 전략의 일환인 셈이죠. 방위 산업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서 정밀 기계, 신소재, AI 등 첨단 산업 전반에 강력한 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산의 호황이 국가 경제 전반에 낙수 효과를 일으키며 지정학적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해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방산의 결정적 분기점이 머지 않았습니다. 2026년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이미 거대한 지정학적 톱니바퀴는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 서명된 계약서의 잉크는 이미 말랐고 실질적인 물류와 기술 이전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던 무기체계의 헤게모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자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신뢰성과 가성비라는 비대칭적 경쟁력을 앞세운 K방산이 그 공백을 거대하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방 예산이라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파일을 누가 점유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수출을 넘어 글로벌 방산 가치 사슬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국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전략적 설계자입니까? 우리가 목격할 미래는 이미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의 본질은 한국의 세계사위 방산국 도약 여부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방산 굴기가 기존의 글로벌 역학관계를 어떻게 해체하고 재정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K방산의 초정밀 기술력과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가 결합하는 순간 전장은 지표면을 넘어 대기권 밖 우주 방위산업이라는 새로운 프론티어로 확장될 것입니다. 차세대 패러다임은 우주자산과 AI 기반 무인체계의 융합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기술적 변곡점의 중심에 서울이 위치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체계의 수출이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라는 고부가 가치 시스템의 전수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질서를 설계하는 붓을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지도, 오늘 준비한 한국방산의 지정학적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대한민국이 그려나가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주목해 주십시오. 격변하는 글로벌 권력 구조와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메커니즘, 그 다음 장을 가장 먼저 통찰하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하십시오.